네,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2019년 1년 동안 소비자 상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품목이 많았는지 이런 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손초록 상임위원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소비자 상담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비자들이 뭐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소비자 상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늦긴 했지만 네. 작년 1년 동안에 네. 소비자 상담 동향을 보시면 네. 아, 이런 소비자 상담이 있고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자, 1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은 무슨 문제를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상담 건수부터 좀 볼까요?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네. 작년 한 해 동안 72만 건이 넘게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그 2018년하고 비교해 보면 약 그 6만 7천 건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줄어든 것 네네. 같아요. 예.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왜 2018년도에 그 라돈 침대인가요? 굉장히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2018년에. 그게 2019년도에 많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그 네. 영향이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큰 이슈가 됐던, 2018년에 큰 이슈가 됐던 투명치과라는 또 그 굉장히 소비자 상당히 많았던. 아, 이렇게 투명 틀 하고, 저도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것 때문에 네. 또 굉장히 소비자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2019년도에 오면서 많이 줄어서 영향을 미친 것 때문에 약 네. 6만 건 정도가 감소한 걸로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또 건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소비자들 정보가 워낙 이제 많고 또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정보를 체득하다 보면 네.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 상담 기관을 굳이 찾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소비자 상담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네. 어떻게 소비자 상담을 도대체 하는 거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네, 말씀 일단 좀 뭐 해주시죠. 중앙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네. 소비자 정책 전담하고 있죠. 그렇죠. 그 네. 추정기관이 소비자원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담 전체를 이제 그 관리 감독하고 있고, 네. 그 시스템은 이제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소비자 상담은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소비자 단체에서 네.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52만 건 넘게 받아가지고요. 네. 72%를 소비자 단체가 지금 소화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 소비자원이 22% 정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는데 네. 약 3만 2천 건 정도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소비자 상담은 네. 소비자원 같은 데는 이제 그만하고 네네. 소비자 단체한테 다 넘기고 네. 소비자원은 그 분쟁 조정이라든가 좀 이렇게 고급의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활동 이런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아직도 이제 소비자 상담 1차적인 상담이 22만 건씩이나 하고 있네요, 소비자원이. 지금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게 네. 원칙적으로 소비자원은 이제 특별한 상담, 그러니까 특수한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자동차, 의류, 금융만 이제 소비자원에 직접 받고 있고요. 네. 일반 상담은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단체나 하고. 지방 단체에서 네. 먼저 받도록 네, 이렇게 네,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네네. 이제 137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루트는 소비자 단체, 한국 소비자원, 그다음에 지방자치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 네. 이렇게 세 군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일단은 그 소비자 상담권이 이제 72만 건이 접수가 되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약 55만 건, 그러니까 76.5% 정도는 관련 기준, 그다음에 규정 이런 걸 소비자한테 직접 설명을 해서 네네. 소비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네네.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네. 이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리고 단순 나머지 정보 제공. 그렇습니다. 네네네. 나머지 이제 약 20% 조금 넘는 그 퍼센트는 네. 그 비율은 이제 그 소비자 단체 같은 데에서 사업자한테 직접 중재를 통해서 네네. 그 피해 처리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17.4% 정도 되고요. 피해 처리나 소비자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고는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한국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이나 피해 구제로 처리하는 게 네. 약 6.1%, 4만 4천 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분쟁 조정을 좀 더 늘려야 되겠군요. 소비자 단체에서도 분쟁 조정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법상으로는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즘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전 지역별로 네. 분쟁조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소비자 이게 단체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광역 지자체에서 네. 뭐 예산을 지원을 해서 네네. 그 지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면 지금 사실 저 한국 소비자의 분쟁조정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밀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분쟁조정률도 떨어지고 하면 사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나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정말 실효 있는 분쟁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네. 분쟁 조정위원회를 좀 확대해야 되고, 네, 그다음 네. 지역의 권역별로라도 분쟁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으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분쟁 조정 수준도 그냥 단체가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동안 소비자원이 그거 안 할 때는 단체들이 다 해왔던 일이니까. 사실 네, 뭐 네.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네. 단체가 중심이 돼서 맞습니다. 네. 분쟁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 단계 수준까지 가야 되는 정도만 소비자원이 좀 개입해서 하면서 사실 그 소비자원이 거기에 쓰고 있는 예산들을 소비자단체에 많이 이양을 하면 단체의 여러 활동들도 활발해지고 뭐 굳이 뭐 정부 조직에서 전부 다 그 소비자 분쟁 상담받고 뭐 분쟁 조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단체가 네.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네. 제대로 지원을 해준다면 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비자 상담이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네. 있나요? 네. 일단 뭐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제일 많겠죠. 그렇죠. 네, 경기도가 네. 아무래도 경기도가 제일 30%를 차지합니다. 아, 30%. 21만 건. 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21% 정도 되고. 네, 네. 뭐 인구별로 해요. 그다음에 부산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10만 명당 건수도 역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네. 경기도민들이 많이 상담을 하나 봐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차원에서 그 소비자 센터 같은 걸 네네. 만들었잖아요. 소비자센터는 뭐 2000년도부터 있었고요. 네네. 경기도에는. 좀 확대하셨나? 그 평택에 네네. 그 조선행 네네. 사무처장님이 아. 새로 가셨다 그러던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소비자 거기는 단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의 소비자 소비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그 소비자 단체 목소리를 이제 모아서 네네. 그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생겼고요. 그 위치로 이제 평택에 있던 분이 가서 사무총장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를 도차원에서 좀 지원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민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경기도가 이번에 그렇게 좀 했다. 뭐 이렇게 한 거.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네네. 좀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건비가 제가 봐도 좀 열악한 수준이라서 많지는 않군요. 네, 그냥 뭐 생색내기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지금 소비자 문제라고 하는 게 다 생활 이슈들이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수입을 아무리 많이 생겨도 지출하는 그 소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벌어놓은 돈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주제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민간이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뭐 15년 이상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네네, 하신 경기도에서 거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소비자 시책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좀 관심 없는 그 분야예요. 한직 중에 한직이더라고요. 한직 중에 한직입니다. 예산도 별로 없고. 네, 예산도 없고. 네, 네,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네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적고. 아니 근데 선거 때문에 민생 맨날 그래. 민생이 그렇긴 결국 하죠. 소비자 문제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이용만 하지 시책, 마시고 네. 적극적인 개발하고 네. 집행할 만한 건 얼마나 예산 있거든요. 투자도 하고. 그런 쪽에서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지역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네네. 것도 그렇죠. 사실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분쟁이 겪어도 최근에는 소액 다수 분쟁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은데 모아지면 수천억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집단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소비자 단체들의 이런 활동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품목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일단 뭐 크게 증가한 품목을 한번 보면은요. 의류 건조기 작년에 우리 저 몇번 대표님도 많이 했었죠. 다루셨었죠. 네. 네, 의류 건조기가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 1000건밖에 안 되던 게 작년에 8,200건. 그러니까 7,000건 이상의 증가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네네, 그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연 관람 관련해서가 공연 관련해서 굉장히 많군요. 1600건에서 지금 4,400건으로 네. 크게 늘었고요. 네네. 세 번째가 이 헤드폰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이게 한 850건에서 1,900건. 네. 네. 근데 감소한 이 것도 한번 품목을 볼까요? 보니까 네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하늘에 딱 느껴지시죠?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소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대가 침대, 이제 뭐 네네. 한 2만 1,000건, 2만 2천 건 정도 네. 확 줄었고요. 그때 걷어간 매트리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싸놓고 있는지 처리가 그러게요. 됐는지 네, 한번 체크를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침대와 관련된 매트리스가 네, 또 네, 많이 네. 줄었고요. 네. 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가 약 7,200건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상담이 좀 많은 품목
아무래도 뭐 네. 소비가 많은 품목이 상담도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의류가 제일 많습니다. 아, 의류. 36,000건 정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24시간 들고 다니시죠. 네.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된 네네. 그게 이제 이건 아주 삼성이 주는 전통적으로 계속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뭐 네. 떼놓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하다면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헬스장, 피트니스 헬스장. 센터 관련 네네. 상담이 이렇게 세 번째. 장기적으로 이렇게 멤버십이 돼서 끊어가지고 이용하고 네. 하는 거 이런 거에서 계속 거래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뭐 헬스 거기에서 관련된 문제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좀 특이한 거는 뭐 사업 그 헬스클럽 문을 닫아버려서 뭐 피해를 뭐 이런 사람들도 이거는 좀 뭔가 있죠. 좀 보완적인 뭔가 제도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네, 뭐 네, 맞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뭔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몇십만 원씩 뜯기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원에서 맨날 통계만 내더라고요. 통계만 네, 네. 내면 뭐해요? 그 다음에 해결이 돼야지. 뭘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네, 네. 규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네, 네.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는 뭐 사전에 보험 같은 거를 들어서 혹시라도 폐업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네, 네.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기억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들 좀 몇 가지 아까 LG 건조기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슈가 됐었죠. 네. LG 건조기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네. 작년 10월 달에 한국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을 했어요. 네. 그 이제 논점이 뭐냐면 하나는 이거 하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조기도 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LG 건조기 문제는 아니다. 하자가 아니라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라고 본 거는 뭐냐면 광고는 좀 문제다. 이게 그 건조시마다 콘덴서가 자동 세팅된다고 한 거는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할 거는 아니다. 대신 그 소비자들한테 좀 미안하니까 10만 원씩 배상해 줘라. 네.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네네. 뭐 양쪽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저는 네. 전제가 스토리 다 하나도 아시죠? 동의가 네. 안 됩니다. 아, 예. 네, 네. 분명히 하자고 네. 네. 광고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네, 당연히 환불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 참지 않죠. 네. 일단 집단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올 1월 달에 이제 소비자 약 560명이 네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좀 조사 좀 해달라. 이거 네네. 거짓 과장 기만 광고 아니냐. 네. 지금 이제 조사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네. 민사소송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날 324명이 이제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네. 2월 28일 날 80명이 추가해서 지금 4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송을 보니까 네네. 거기서 세탁한 결과물을 입었을 때 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보건 이슈를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걸로는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트러블이 뭐 이 옷 때문에라고 발생한 건지라고 하는 거를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 네네네. 입증을 그렇습니다. 네네. 소비자 쪽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인 쪽에서 해야 되죠. 예, 근데 그거 입증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기기의 결함, 그러니까 제조물 체계법상의 네네. 기기의 결함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그 변호사들이 알 텐데 그걸 자꾸 그 뭐 트러블이 생겼다는 둥 뭐 이런 문제로 몰고 가면 네. 패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잘 근데 하여튼 소송도 그 이루어졌으면 정리를 하면 좋겠고. 네네. 소비자원에서 10만 원 배상으로 조정했지만 네네. 사업자 소비자 받아들이지 않고 LG전자는 리콜하고 무상수리 해주겠다. 네네. 소비자들 일부에서 1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100만 정리할 원? 수 네네. 있겠고요. 네네. 이래서 집단 소송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개별 소비자가 땅따라 참여해야지만 네네. 그 소송의 그 효력이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네.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는 또 자기가 소송해야 되잖아요. 네네. 집단 소송의 도입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가 주로 뭐가 될지 궁금한데 네. 어떤 건가요? 소비자 불만 때문에 이제 하시잖아요. 네네. 제일 많은 게 품질 때문에 불만 많이 가지세요. 품질. 네, 그 품질이 29% 정도 되고요. 네네네. 계약 제대로 이행 안 한다, 네네. 20%. 네네. 그다음에 위약금이 너무 많다. 네네. 이게 이제 14.6% 여기 되고요. AS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꽤 많은데 이게 품질에 속해 있는 거군요. 품질과 네. 관련해서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제일 많아서 네네. 약 29% 됐고요. 그다음에 네. 청약철에 특별한 제도죠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74,000건 접수가 됐습니다. 네. 청약철의 대상인데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특히 뭐 전자상거래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전자상거래 업체들 잘 안 해줍니다. 네, 그런 네. 피해 많고요. 자, 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뭐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네, 뭐 네, 있었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나 거래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느슨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소비가 온라인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서 가게에서 판매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를 온라인상에서 적용해야 온라인 시장이 깨끗해지는 거고 네, 네, 이런 이상한 맞습니다. 범죄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시장, 온라인 마켓, 온라인 플랫폼들을 보는 시각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성범죄도 그렇지만 네. 사실 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상당히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거 보면 아주 뭐 거의 미약합니다. 뭐 그렇죠. 잘해야 벌금 정도고. 맞아요. 그래서는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법대로 좀 강하게 좀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들. 네. 아, 진짜 판사님들하고 한번 우리가 좌담회라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판사님들이 너무나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법이 돼 있어도 아주 최저 형량 준다든가. 네. 법에 유명무실하죠. 유명무실한 거예요. 네, 그 마음 같아서는 최저 형량을 아예 해놓는 게 어떨까. 지금 우리는 최고 형량을 해놓잖아요. 뭐 1,0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아니, 그 1,000만 원 이하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 벌금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은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하여튼 강력한 처벌이 그래야지 열심히 잘하고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처벌이 제대로 네,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네네. 자, 판매 방법도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일반 판매하고 특수 판매. 네, 네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아까 비대면 네. 거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게 네. 많이 늘어난다고. 그 중에 이제 그 특수 판매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수 판매 관련 상담이 27만 건 정도 됩니다. 네. 37%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전화번호 판매가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화 받고서 네, 물건을 콜센터 같은 데서 구입하시거나, 이렇게 네, 전화 와가지고 서비스 하는 거. 뭐 네. 구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특히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전자상거래 노상판매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지난 2019년 주로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었고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품목들 네.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통해서 들어온 전체들을 좀 분석한 결과 공유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100만 원, 뭐 200만 원 돈 많이 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꼭 필요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이게 나가는 구멍을 막는 길이니까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도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가짜 정보, 헛정보에 속지 마시고 아주 효율적인 선택을 하셔서 손해보지 않는 소비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네. 문제가 생기면 어디? 1372 1372. 센터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해주시면 언제든지 소비자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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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